전단지를 만드는 이화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9화. 먹잇감들에게 사기를 치기 위함이었죠. 누가 믿겠어? 허접해 보이는 전단지에 본인도 어이가 없는 이화. 누가 믿겠어? 본인의 포샵 실력에 현타가 지대로 왔는데요. 현타 오게 한 전단지가 바로 이 전단지였죠. 실례합니다. 지난해 숨막히게 했던 귀족계 사모님 등장씬. 대문이 열려있길래 집에 있으면 초대하려고 왔지요? 점심 식사에 초대하려고 잠깐 들렀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바로 그 순간 같이 가세요. 전단지를 발견한 사모님 원. 제가 떨어뜨린 수첩. 숨막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도대체 민 교수가 본 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2주 후 저축은행 본사. 다른 회원들에게 절대 말 안 해요. 여태 말 안 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전단지. 하지만 전단지를 준 사모님은 달랐습니다. 내가 법인을 내면? 법인을 내서라도 전단지 상품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정말 다른 분들에게는 발설 안 하실 건가요? 그럼요. 매세.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다른 날 안 갔다면서요? 수첩을 주었던 민 교수도 찾아왔습니다. 그날 민 교수가 본 것은 다름 아닌 임신을 위한 노력이 적혀있던 캘린더였죠. 내 재무 관리를 전부 이쪽에 맡기고 싶어서요. 다행히 이화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어 보입니다. 주변 사람 그런데 그 지점 사고 날 뻔했다면서요? 어떤 사고를 말하는 걸까요? 그 시각 미루리 씨, 자리에 루리가 없습니다. 민 교수가 루리의 사고에 대해 말한 것이었을까요? 감사 당일 이 자리부터 시작하시죠. 루리는? 얘 어디 갔어? 화장실 간다 했어요. 수상함을 눈치챈 것 같은 나들이. 그 시각 루리는 훼손 지폐를 없애기 위해 사투하고 있었죠. 발각되기 일보 직전의 상황. 그 순간 어머!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루리야! 미안! 시간 좀 걸렸지? 라고 하며 루리를 도와줍니다. 밖에 남자가 두드려서 변태인 줄 알았어? 기절할 뻔했어. 다행히 당황한 감사실 직원이 황급히 나갑니다. 그런데 나대리가 왜 나와, 루리야. 루리를 돕고 있는 걸까요? 나 다 알고 있었어. 이게 무슨 소리죠? 문을 열고 나오는 루리. 너 왜 젖었어? 만지지 마. 더러워. 나대리가 루리를 눈감아줬다면 아까 그 사고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지점 지점장이 소단동 신도시 개발 리베이트에 엮여서 감사받았대요. 알고 보니 땅 감정 지점장이 큰 건을 해잡섰던 거였습니다. 받아먹. 한편 오늘 감독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배우가 나오셨네요.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온 민재는 연예인 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이화. 훌륭한 작품들이 너무 많았는데 감사하게 또 그런데 기뻐해야 할 이화의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랜만에 갖는 친구들과의 약속 자리에서도 피부 섹시하다며. 너 머리 이렇게 뭐로 가냐? 이화는 민재의 전화를 받지 않죠. 내가 좀 섹시하긴 하지. 어쩌면. 얼마 후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한 민재는 사뭇 거만한 포즈로 이화의 직장에 찾아와 앉아 있습니다. 식사를 하러 온 둘. 많이 바빴어요? 그 물음에 이화가 궁금한 건 여긴 언제 와봤어요? 윤소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민재는 잠깐 사이 더 많이 윤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내 매니저 같아요. 뭐 다들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해서 왔죠. 그럼 여긴 어떤 사람이랑 와본 거예요? 다음 영화 투자자요.
이화와 상의도 없이 여기 나는 투자자를 사람이 만난 보였고요. 민재.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술 한 잔을 비운 민재는 네가 사람 새끼냐? 기억 후 웨이터에게 술을 따르게 합니다. 이화만 가득 담아 바라봐주던 순수했던 그 청년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상처가 거의 사라졌네요. 그때 상처 부위를 만지는 민재. 그러더니 저 거울 좀 치워주시겠어요? 아니면 블라인드라도 좀 다 내려주시던가요. 아, 그럼 너무 어두울 텐데요. 불을 켜면 되지 않을까요? 와, 민재가 미친 걸까요? 이 밥값에 서비스 요금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민재는 어느새 제가 남편 여기 흉터가 기현과 있었는데 같아졌습니다. 레이저로 제거 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지어 민재는 들어와서 집필실엔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둘의 사랑을 상징하는 집필실에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하죠. 미안해요. 이 대답에 이화는 이미 알았지만 알고 싶지 않았던 끝을 직감한 듯합니다. 빈 잔처럼 그들의 사랑도 비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나대리가 이화를 찾아옵니다. 나대리님, 나 알고 있었어요. 다짜고짜. 돈에 손대고 있었던 거. 다행히 그것은 이화가 아닌 루리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려고 이화 씨 자리를 먼저 점검하자고 했었어요. 감사팀이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날 사람은 이화 씨 뿐이니까. 그런데 루리 씨가 그런 건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유심히 봤어요. 한 달 내내 파우치를 들고 다니는 루리를 유심히 지켜보다 오래 우연히 지켜보니까 알게 된 것이었죠. 알겠더라고요. 괜찮아, 나만 알아. 돕고 싶어서 그래. 아직은 소액이니까. 나대리는 루리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상처 많은 루리의 마음에 가닿지는 못했습니다. 언니 인생도 깜깜하다면서 누굴 도와? 언니 인생도 평생 책임지기 힘들다며. 어떻게 도울 건데? 구체적으로 말해봐봐. 그럼 루리 씨가 사표를 쓴 건가요? 그건 아니었죠. 장기 휴가를 썼는데 휴가가 끝나도 무단 결근 중이에요. 해고 처리될 것 같아요. 이화는 궁금했습니다. 루리 씨가 그런 거 다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왜? 훼손된 손권은 어차피 세상에서 사라질 돈이잖아요. 루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갈게요. 알고 보니 나대리는 따뜻했죠. 나대리님, 마치 제대로 된 사람은 처음 본다는 얼굴로 이화는 나대리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 순간 가을 양말. 오숙자 고객 인공눈이, 번호로 루리에게 필요한 마이크로 물품이 밀리고, 적힌 문자가 살로 옵니다. 못 쓰는 향수. 오늘도 출근 중인 이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반깁니다. 맞아. 이 아가씨야. 여기에 숨어 박병식 고객과 있었구만. 삼국창투 대표였죠. 아니 근데 둘이 어떻게... 새로 만든 법인 공동대표니까 날 모시듯 잘 모셔. 이 남자는 이미 이화가 자금 세탁을 도운 걸 알고 있었죠. 박 회장님께 들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사채업자 박 회장님과 비즈니스 관계냐? 독심술이 있나 봅니다. 어떻게 박 회장님 손자분과 비즈니스 관계신가요? 이 사람 뭐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화가 돌려준 선물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화는 깨진 줄도 몰랐던 잔이 다시 부활해 있었죠. 그때 울리는 전화벨. 고객님들께서 지금 바로 들어가고 계신데요. 고객님께서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쳐들어온 이거 해지해주세요. 지금 당장 전해. 귀족계 사모님들. 이 사람 법인에 우리가 투자하는 형태로 돈을 옮기면 되잖아요. 이 끝까지 토목에서 비밀 얘기한 지키겠던 금액은 사모님 저 사람 일의 배신 때문이었죠. 10억 전부. 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자가 더 높다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모른 척해요? 잠도 안 와요.
욕심이 아주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차명으로 들어간 계좌라 전액 해지하실 땐 그 사용처가 국세청에 추적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여유있게 사기치는 이화. 각자 계좌를 남겨주시면 10억 전부가 아닌 소액을 순차적으로 법인 통장으로 옮겨 국세청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설득하죠. 국세청에 걸리는 것보다 이게 좋겠는데. 다행히 10억을 한꺼번에 만들어야 하는 일은 없게 되었죠. 그날 저녁 놀러온 가을이에게 선물 받은 찻잔을 내보이는 이화. 킨치키 맡겼구나. 깨진 것도 더 살리고. 깨진 거라니? 드디어 이 잔이 깨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몰랐어? 그럼 이건 뭐야? 깨진 잔을 다시 살려온 이 의문의 남자. 고쳐서 다시 줬다? 무슨 뜻이지? 이화는 이 남자가 신경 쓰입니다. 가을을 보내고 귀족께 싸묻을 돈을 소분하고 있던 이화. 나누고 나니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집 월세를 빼는 게 가능할까요? 민재 집필실 보증금을 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증금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5천요? 천이요. 월세 계약제가 윤민재 씨 맞죠? 안 그래도 월세는 안 들어오고 보증금에서 계속 가니까 집주인이 사고 난 거 아니냐고 계약 해지했으면 하던데 잘 됐네. 그동안 월세가 안 들어왔단 말인가요? 민재가 선을 시게 넘었습니다. 한편 여보세요? 개념을 애시당초 팔아먹은 민재는 난 좀 떨린다. 월세 낼 돈은 없는데 술 살 돈은 있었나 봅니다. 이화의 전화도 야금 씹어먹고요. 어디를 가는 걸까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다소 과한 메이크업을 한 민재. 하나 둘 셋. 조금 더 다정하게. 하나 둘 셋. 오케이. 여튼 민재는 윤소와 연예인 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하면 촬영 후 이러고 사냐? 이거 마시고 싶다 했었지. 윤 감독 요즘 타율이 높네. 월세도 안 내는 놈이 산 술은 윤소 것이었죠. 우리 집에 갈래? 어머머머 웬일이야. 가서 같이 마시자. 집에서? 가든이랑 동일이 보기로 했어. 그럴까요 그럼? 메이크업을 굳이 지워주겠다는 윤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시각 이화는 집필실 앞에서 민재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민재는 그저 신나게 놀고 있죠. 그때 오숙자 고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안 주무셨어요? 여보세요? 경찰에 신고만 해봐. 루리의 남자친구 목소리? 다 죽여버릴 거야. 루리 씨! 안 들려요? 돈 가져와. 얼마든 돈만 가져와. 그 말에 이화는 급히 돈을 찾으러 왔습니다. 장을 화살표 방향으로 넣어주십시오. 현금을 받으십시오. 이용해. 딱 봐도 모자라 보이는 돈. 부족해. 그때 이화의 눈에 들어오는 대출 광고. 아마도 대출을 했을 이화는 둘을 살리겠다는 생각 하나로 돈을 들고 오숙자 고객집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오숙자 고객의 전동 휠체어. 문도 열려 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이화. 그 순간 급습을 당하고 맙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도대체 결말은 어쩔 작정이죠? 지금까지 종이달 9화였습니다.